안녕하세요. 축하해 너의 이런저런 일들 그 자리에 들러리로 들어서는 꽃다발 들뿌리 잘려나가 화사한 얼굴 하루 지나 내금 죽어버린 잎을 꽃들에겐 힙합을 낮은 곳에 희망을 깜깜한 빛 속에도 꿈틀대는 비트를 꽃들에겐 힙합을 낮은 곳에 희망을 엇갈린 힙이 사이사이 흐드러진 꽃잎을. 네, 반갑습니다. 래퍼 박하재훈입니다. 요. 감기가 걸려서 좀 목도리 레슨 양해 바랍니다. 목도리를 하니까 좀 용기도 나고 그러네요. 네, 목을 둘러싸서. 자, 저는 래퍼 박하재홍이라고 하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죠. 되는 거구나. 아이고. 네. 이게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수했군요. 네, 디지털에 좀 약합니다. 자, 랩이란 건 무엇일까요? 저 랩하는, 제 어머니 성이 하시고 아빠 성이 박씨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처럼 박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랩하는 박하라고도 합니다. 자, 랩이란 건 무엇일까요? 랩이란 건, 사실 저를 노래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랩이라는 것은 노래와 조금 다릅니다. 랩이란 건, 말 속의 리듬과 장단을 찾아서 상대방의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게 만드는 말의 기술이자 표현입니다. 네, 노래랑 좀 틀리죠? 우리 말 속에는 리듬이라고 하는 장단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 속의 장단을 찾아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 래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래퍼라는 사람은 가수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랩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가사를 다른 사람에게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래퍼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네. 내가 래퍼가 되고 싶어. 랩을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가사 쓰기엔 좀 힘들어. 누가 가사를 써주면 한번 해볼게. 네. 그 사람은 영원히 래퍼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랩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들어오면서 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랩을 들으러 어디 가신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박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 판소리가 안 들리죠? 똑같아요. 랩도 박수를 치면 랩이 잘 안 들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것이 가장 래퍼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1978년생이니까 지금 35살인데요. 랩을 하기 아주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랩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아이고, 또 잘못 부르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난 알아요라는 곡으로 한국 최초로 랩 음악을 발표해줬기 때문이죠. 당시 제가 15살이었는데 그때 젊은이들은 서태지 씨의 랩을 듣고 엄청나게 흥분했죠. 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랩으로 다 쏟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랩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맞죠? 네, 서태지 씨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년이나 시간이 됐네요. 이 서태지 씨로 인해서 이 서태지 씨가 난 알아요라는 랩 음악을 만들기 전에는 한국의 어떠한 유명한 음악가들도 한국어로 랩을 할 수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랩이라는 건 그 미국의 흑인들이 말이야 굉장히 그 넘실대는 리듬감으로 그 영어의 장단을 이용해서 고개를 막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건데 한국어로는 그게 되질 않아. 한국어들은 영어처럼 유연하지가 않고 따로따로 띄어져 있던 음절 단위로 이건 음악적으로 한국어는 랩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태지 씨는 아닌데 나 할 수 있는데 난 알아요. 봐봐 되지? 라고 해서 한국 최초로 랩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즉 랩이라는 것은 모국어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어 랩을 듣고 싶지 않아. 한국어 랩을 듣고 싶어. 여기에서 랩이 시작한 거죠.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입니다. 각 나라별로 정말 모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래퍼들이 랩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랩이 흔히 영어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래퍼들은 모국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래퍼에 대한 모국어의 열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랩이라는 건 절대 빨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랩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보다 빠른 랩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하는 분은 한 분 계시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아웃사이더라는 한국 분이 없는데 그분 랩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랩은 빠르게 하는 건가 봐.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랩은 아주 천천히 이 마이크로폰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영혼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박 내 말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랩입니다. 네. 그래서 랩이라는 것을 절대로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15살에 좋아했던 랩을 20년 동안 지금까지 좋아했죠. 제가 24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나는 거리의 래퍼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거리의 래퍼라는 건 뭔가? 힙합이, 랩이라는 건 이제 힙합이라는 거에 속하는 건데요. 힙합이라는 건 거리에서 시작했다며. 나는 거리에서 랩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가기를 원했죠. 거리의 래퍼라는 건 음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랩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랩을 하고, 또, 랩 가사를 열심히 썼죠. 24살부터.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랩으로 돈 좀 벌어요? 네, 제가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캐묻는 초등학생들도 계신데, 정말 그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아이들도 고민을 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고 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겠죠? 하지만 랩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능 기부는 잘하죠. 기부라는 것도 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몸으로 하거나, 네, 이렇게 열심히 자원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손쉽게, 저 시간 되는데 공연 좀 해드릴게요. 재능 기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창작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하루라도 랩을 쉰다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견딜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현실과 우리의 이상의 괴리에서 그러한 갈등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작의 이유이자 또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을 향한 쏘는 모두 하늘 위로. 살짝 들어도 돼요. 네. 벌서는 거 아니니까. 화평을 향한 쏘는 모두 하늘 위로. 그 손짓으로 좁은 땅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면 느껴지는 리듬으로. 좌로 우로 머리 위로 바람으로 좌로 우로 머리 위로 바람으로 좌로 우로 머리 위로 바람으로 좌로 우로 머리 위로 희망으로 별별 토크에서. 네. 근데 네, 저는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환호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저도 돈은 벌어야 했습니다. 네, 돈은 벌어야지 음악을 하니까요. 음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컴퓨터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미디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벌면서 남는 시간에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랩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2002년도 10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 안국동에 아름다운 가게 1호점이 문을 열었죠. 지금 최근에 제주도 서귀포에 130호점이 열었습니다. 네, 130개의 가게가 열렸는데 10년 전 첫 번째 가게가 열렸을 때 제가 입사원서를 냈어요. 그 당시에 상임이사님이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입사원서에 학력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으로 저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학교를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등굣길에 막 1시간씩 가 있는다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야, 이 공부 진짜 재밌는데? 이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빈둥빈둥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이력서에 학력을 넣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고 나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다가 고양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크게 넣었는데, 지금 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24살이었으니까 가능했는데. 그리고,
혈액형 같은 거 쓰고 말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궁금해서 불렀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거리 공연 했던 얘기,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 이런 거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취업난이 심했나 봐요. 아름다운 가게가 이제 처음 열고 뭐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 경쟁률이 무려 30대 1이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데가. 하지만 저는 거리의 래퍼잖아요. 제가 지원했던 일이 바로 거리에서 아름다운 가게 물건도 팔고 홍보를 하고 기획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긴 머리였는데요. 귀걸이도 하고 저 래퍼예요 막 이런 거 다니고 싶어가지고 멋을 많이 부렸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랩을 했죠. 그렇게 2009년까지 350여 회 공연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6년 동안 다니면서요. 그때 거리에서 공연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맨바닥에서 저는 무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리 공연을 좋아해요. 저렇게 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공연하면 안 돼요. 가세요. 라고 하면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는 나만 할 수 있는 무대지.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무대가 바로 여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토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래퍼들과 함께 또 춤꾼들과 함께 거리 공연을 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저의 기억이네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끝에 있네요. 자, 저는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러 다녔었는데 야,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랩을 써야 돼. 이 세상에 래퍼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써야지. 그 중에 한 곡이 고래에 대한 노래였어요. 그때 귀신고래를 찾으면 현상금 1000만 원이 붙어있던 때였습니다. 동해안에서 귀신고래, 멸종위기 있죠. 그래서 고래? 야, 고래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고래 축제라는 것을 검색해 봤는데요. 동해안 지역에서 매년 고래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고래를 보호하자는 건지 고래를 잡아먹자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알쏭달쏭해요.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는 고래 사냥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건 고래 축제고. 그리고 또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도 있죠. 네. 고래 잡으러 가자. 물론 그것이 뭐 고래 사냥을 부추기는 노래는 절대 아닙니다만, 야, 이렇게 고래가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고래 사냥만 부를 수가 있느냐. 고래를 구하자는 노래가 없잖아,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래의 노래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고래 축제에서는 저희를 전혀 섭외하지 않더라고요. 네,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썼던 가사 첫 구절이 뭐였냐면 전설의 푸른 심장이 뛰고 있어 그대의 가슴 깊이 파동치는 고래의 노래 거대한 몸짓에 커다란 꿈을 싣고 헤엄쳐가네 지구의 푸른 심장이 뛰고 있어 생명의 바다 깊이 파도치는 고래의 노래 거대한 물결 속 난 마치 물방울에 파도쳐가네. 네, 이런 가사를 제가 써가지고 랩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단체로 불렀던 노래라 지금은 저 혼자 부를 수가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었죠. 그래서 뭐 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도시적인 음악입니다. 그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빈민가에서 흑인들이 돈도 없고 악기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음악 좀 틀어봐, 턴테이블로. 1, 2, 3, 4, hit it. 1, 2, 3, 4, hit it. 이 턴테이블에 맞춰서 랩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이 힙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뭐 환경적인 것하고는 조금 연결시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랩이라는 것은 뭐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거리 공연할 때 자전거 발전기를 갖다 놓고 관객 중 한 명이 이걸 돌리면서 스피커가 나오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언제나 뭐 무언가를 시도해본다는 건 재밌는 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를 다니면서 래퍼 생활을 했고 그리고 2009년 5월에는 결혼을 해서 약 15개월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제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떠나본 거였어요. 진짜. 근데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면 뭔가 생각이 틀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15개월간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디 세계 곳곳을 가더라도 래퍼들은 있었죠. 그래서 저의 한국어 랩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이스가 한국어 랩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언어라는 게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또 노래와 달리 랩이라는 미국에서는 사실 영어 노래가 아니면은 인기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랩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지만 랩이기 때문에 랩이라는 건 장단이 우선이니까요. 아, 한국어를 랩으로 들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여행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한국어를 들려줄게 하면서 많은 랩을 들려줬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지금 랩과 힙합의 열풍입니다. 어느 누구나 랩과 힙합을 좋아하죠. 그러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랩과 힙합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어도 랩이라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동전 한 푼 없더라도 입만 있으면, 여러분 입만 살아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나에게 돈 한 푼도 없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폐허의 잔더미 위에서 나는 나의 잔재주를 부려 나의 랩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뿐. 그렇죠. 요새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그 팔레스타인의 폐허 앞에서도 래퍼들이 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을 해야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소말리아의 래퍼입니다.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소말리아에서 전쟁을 피해서 캐나다로 망명을 갔죠. 하지만 언제나 소말리아어로 또 랩을 하시고 또 소말리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계시는 케이난이라는 래퍼인데요. 아주 독특한 또 좋은 음악을 하고 계시고요. 팔레스타인의 래퍼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 인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놀라운 점은 팔레스타인에 여성 래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어른들이 팔레스타인 래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좀 숨어서 하고, 네. 특히 또 여자들이 설치면서 막 랩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하지만 그 여성 래퍼들과 남성 래퍼들이 동등하게 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캄보디아의 리사라는 래퍼입니다. 힙합이라는 것이 이제 남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사 속에서 이제 여성 비하 같은 것이 좀 심한 편이 좀 많이 발견되는 편인데 그래서 여성 래퍼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오히려 이 리사라는 여성이 크메르 힙합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힙합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내용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심성이 원래 착한가 봐요. 굉장히 그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 힘을 주기 위한 노래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캄보디아의 힙합을 듣기 위해서 클럽에 모여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요즘 홍대에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홍대는 옛날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거든요, 클럽에.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진 않는데, 오히려 지금 홍대에 제가 좋아했던 그때 10여 년 전의 모습이 바로 캄보디아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클럽에 모여드는 모습이 캄보디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캄보디아에 너무 가고 싶어요. 바로 이 리사와 또 리사와 함께하는 이 래퍼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에 살게 된 거는 약 2년 정도인데요. 2009년 12월에 와서 지금 만 2년이 돼가고 있네요. 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네, 굉장히 시골인데요. 사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차선 도로를 제 개와 함께 걸어 다니면서 랩을 하고 있죠. 밤에는. 굉장히 랩하기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제주도에 래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인구 대비 래퍼의 수가 아마 제주도가 최고일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구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 이분은 2011년도 서울에서 열린 전국 즉흥랩 대회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라고 많은 제안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제주 힙합 해야 돼요. 저 제주도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주에 래퍼들이 많으니까 제가 같이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주 힙합에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환경적인 걸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 있죠. 그런 것도 역시 문화나 힙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 세계의 힙합 음악을 들어야 되지만 나의 랩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가치 있게 들리는 지역은 어디인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 말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주어 말이. 이게 문법 체계가 좀 어렵고 조금 외국어 같아서 쉽지가 않은데 근데 래퍼라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유명한 래퍼분이 대구말로도, 경상도 말로도 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랩을 들으면, 야, 사투리가 촌스러운 게 아니구나. 랩으로 들어보니까 정말 멋있다. 왜냐면 사투리의 리듬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제 블로그에 오면 다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음악을 좀 제가 링크를 다 해놨으니까 정리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주도에 와서 사실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난항에 부딪혔었어요. 네. 이제 뭐 일자리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좀 하다가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힙합과 인문학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랩으로 인문학학이라는 책을 제주도에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그런 힙합의 기운이 저랑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주어로 열심히 제주어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주어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별 제주도 없이 제주의 왕신디. 기운이 통하는 군한 랩이 즐거워지는 구만. 제주에 어울리는 랩과 힙합. 그것은 내일은 괜찮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하쿠나 마타타 힙합. 하쿠나 마타타 내가 증명할게 보여줄 크다. 네. 이렇게 제주도의 라임을 어휘를 이용해서 랩을 했을 때 굉장히 재미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랩이라는 것도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래퍼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들을 때도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음악가들이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들이죠. 제가 방금 하쿠나 마타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죠. 흑인들의 노예들이 블루스와 연가라는 걸 만들면서 대중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만들어진 그것들이 응집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블루스와 연가, 소울, 가스펠이라는 흑인들의 음악이었고 그것이 미국에서 대중음악으로 1930년대에 발전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즉 음악이 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신에는 바로 아프리카의 하쿠나 마타타라는 정서가 있는 거죠.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 잘 될 거야. 걱정 너무 하지 마. 우리는 견딜 수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는데요. 노동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Say ho, say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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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네, 이게 노동요의 전통이라는 거죠. 주고받는 거. 밥 내면서 목화 따면서. 네. 하쿠나 마타타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너와 함께 달려갈게 춤을 추며 다시 품고 싶은 아프리카 너와 함께 달려갈게 춤을 추며 다시 안고 싶은 아프리카 검정색 헤드폰을 관통하는 소울 장단에 넘치대는 도레미파 소울 비트에 비를 뿌려 가락에 씨앗 뿌려 모든 게 잘 될 거야 지와자라 분명이야 다시 만나 엄둔하진 않아 서울에서 아프리카 머나먼 나라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는 많지 많아 어떻게 호주머니 돈이 많진 않아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요 요 별별 토크에서 우리는 알게 됐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주에서 우리 박하재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박하재영 래퍼님께서 우리의 그 메시지로 랩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네요. 제가 오늘 답을 다 못 해드리니까 제 블로그에 가명로 남겨주시면 답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여기에 이거를 같이 그걸 랩으로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라임으로 아, 랩을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는 방법은 한자 한자 또박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라임으로. 삶을 증명하며 흔들리지 않을 기쁨으로 힙합. 네, 썼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는 세 권의 책을 선물로 드릴까요? 자, 그러면 고르는 거예요? 네, 랩으로 만들어 주시고. 랩으로 만들고요. 네. 힙합의 매력은 뭔가요? 아주 함축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힙합의 매력이라는 것은, 이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질문 답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 중에,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랩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만 그럼 골라서 저희 던질게요. 네네. 네, 하실 동안. 그 음악을 좀 틀어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네네. 여기 있어. 네, 제가 뭐 적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꽃들에게 힙합은 이 자리 갑자기 마주한 이 질문지 앞에서 나는 어떤 랩을 들려줘야 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한번 볼까? 좀 크네요. 힙합의 매력은 뭔지 힙합의 매력 그것은 바로 어딘가에서 나만의 랩을 읊조릴 수 있다는 것 힙합이란 건 그래 우리 너와 내가 재능을 나눠 탄생했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빠르지만 볼륨 좀 높여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들려가지고 이게 최대인가봐요. 네. 어렵네요. 힙합의 매력 그것은 1973년 뉴욕의 뒷골목에서 시작한 것 돈 한 푼 없던 흑인들이 시작했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은 무엇 우리는 하나의 재능을 빌어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처럼 만들었지 그것을 우리들만의 금은 보아 네, 힙합이란 것은 서로의 재능을 나눠서 탄생시킨 거고요. 물론 세계에는 지금 가사가 안 좋은 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힙합은 만화와 같은 거라서 너무나 다양해요. 네, 어떤 힙합이 나에게 매력적인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힙합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3들에게도 인문학을 즐길 시간을 달라. 저는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 제가 랩으로 인문학하기, 랩으로 인문학에 입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대중음악, 대중문화를 사실 그거를 통찰하는 능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어. 너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배우가 꿈에 나올 것 같아. 나는 오늘도 잠을 못 이뤄. 하지만 저기 대사 하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대사는 왠지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아. 저 대사만 없다면 저 드라마가 더 빛날 텐데. 이러면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문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고3이시라니까, 네, 힘내시고, 네, 20살부터는 인문학의 본격적인 입문, 네, 랩으로 해도 좋겠죠? 네. 제주도에서 언제 내려오시죠? 내일 네. 정모에 갑니다. 네. 제주도에서 우리 별별 토크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제주 래퍼, 우리 랩하는 박하. 큰 박수로 우리 이야기 들려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